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진 적 있나요?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벽을 짚어야 겨우 설 수 있었던 적, 또는 시장을 걷다가 발바닥이 갑자기 저릿저릿하고 밟는 감각이 이상한 순간이 있었나요? 몇 초 지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오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래. 앉은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 스쳐 지나간 몇 초가 뇌가 보내는 가장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요. 지난 3개월 동안 병원에 5번이나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이미 전조 증상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다리 저린 거겠지. 어지러운 건 잠을 못 자서 그래. 우지한 고심가지. 걸음이 흔들리는 건 그냥 피곤해서겠지.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뇌졸중은 번개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물처럼 매일매일 혈관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그 폭풍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절반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몸의 한쪽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팔이 잘 안 올라가거나 걸음이 휘청거린 적 있나요? 저는 박지훈, 15년 넘게 일해온 신경과 의사입니다. 예전엔 병원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68세 이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봄 햇살이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을 본 듯 야채가 든 봉지를 들고 약간 절뚝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그냥 시장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다리가 좀 저린가 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설거지를 하다가 오른발에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감각이 사라졌고 몇 분 지나자 다시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걸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고요? 발끝이 잘 안 올라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지럽거나 말이 꼬인 적은 없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10초 동안 서 있기. 할머니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 즉시 뇌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왼쪽 반구에 작은 허혈성 병변. 다행히 아직 영구 손상은 없는 초기 뇌경색.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항상 조용히 다가온다. 저는 종성, 손과 몸의 절반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지거나 잠깐 의식을 잃는 순간이 있나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나 짠 음식을 많이 먹은 식사 후에,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MRI 필름을 출력해 보여드렸을 때 이순자 할머니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 뇌졸중이 올 뻔했단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큰일 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 다리가 힘이 빠지는 순간 잠깐의 저림, 아침의 걸음이 비틀거림, 신발의 한쪽 밑창이 더 빨리 닳는 것. 이 모든 게 뇌가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그날 그냥 돌아갔다면, 작은 혈전 하나가 더 오래 머물렀다면 지금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2주간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 후 혈압 조절, 저염식, 매일 저녁 20분 걷기, 저림은 완전히 사라졌고 걸음걸이도 안정됐습니다.
6개월 뒤 재진에서 뇌혈관 상태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랑 매일 아침같이 걸어요. 이제 다리가 더 이상 말을 안 듣지 않아요. 얼굴이나 팔, 다리 중 한쪽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절대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그녀와 비슷한 환자를 수십 명 봐왔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잠깐. 그러다 괜찮아졌어요. 양비순대. 하지만 바로 잠깐 괜찮아졌어요. 라는 말이 경고와 재앙을 가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뇌졸중은 성별이나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생활 습관이 나빠질수록 그 병은 언제나 당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 특히 이른 아침,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하루 몇 분의 간단한 자가 테스트만으로 운명을 바꾼 사례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마지막 진료 때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 다리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리 말을 안 들어서 반쪽이 될 뻔했어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지만 뇌의 이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저는 여러분,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리의 언어를 읽는 법.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 파차나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심하게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잃고 곧게 걷기 힘든 적이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졸중의 7가지 초기 신호, 매일 아침 3분 안에 집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뇌혈관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 방법들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 그리고 제 가족에게 직접 적용해온 방식이며 결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깐이라도 다리에 힘이 빠진 적이 있거나 이유 없이 걸음이 휘청거렸거나 한쪽 다리가 잠든 듯 무감각해진 적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조기 신호 구별법과 무엇보다 중요한 미리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때로는 작은 정보 하나가 인생의 절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조기 인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다리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 복도를 걷다가 저는 문득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리는 입이나 손보다 먼저 말합니다. 뇌의 혈관이 이상해질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뇌졸중은 오기 전에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리가 속삭이는 7가지 경고. 아주 작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신호들입니다. 겨울 아침 세수를 하다 넘어질 뻔다는 정태수 씨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가 유난히 약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오래 걸어서 피곤한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그 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한쪽 다리가 떨린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정태수 씨, 63세는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5분 후엔 괜찮아졌지만 3일 뒤 실제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병원에 왔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발의 절반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두꺼운 천위를 걷는 느낌, 발이 잠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쪽만 그렇고 특히 발바닥이나 엄지 쪽이라면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가벼운 허혈 혈류 부족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첫 발을 디딜 때 자주 나타나며 몇 분 뒤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한쪽 신발의 앞코가 빨리 닳는 것입니다. 발등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발끝을 끌게 됩니다. 그 결과 한쪽 신발 앞부분만 빨리 닳거나 걸을 때 쓱쓱 소리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이 싸구려라 그래 라고 하지만 사실은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진 탓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꼭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평평한 바닥에서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처럼 익숙한 공간에서도 카펫, 문턱, 의자 다리에 걸리는 일이 잦다면 뇌의 평형감각 조절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작은 넘어짐 하나가 뇌졸중의 첫 두드림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쉬고 있을 때 한쪽 다리가 떨리거나 경련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요,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요라 하지만 한쪽만 불규칙하게 떨린다면 뇌의 운동신경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받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걷거나 서 있을 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서 있는데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평평한 바닥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걷는다면 손해나 깊은 감각신경 경로에 혈류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아침 혈압이 급변할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 미니 뇌졸중입니다. 몇 분 동안만 다리가 저리거나 약해지고 말이 어눌하거나 시야가 흐려졌다가 금세 괜찮아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증상을 겪은 사람 5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진짜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일곱 번째 속삭임이자 마지막 경고라고 부릅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이해했다면 이제 매일 아침 3분자가 테스트로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근력 확인. 의자에 앉아 두 팔을 가슴 앞에 교차하고 일어나 앉기를 5회 연속으로 해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한쪽이 떨리거나 무겁지 않은지 느껴보세요. 2단계 균형 확인. 안전한 곳에서 눈을 감고 10초간 서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버티기 위해 눈을 뜬다면 중추신경계의 균형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3단계 감각 확인. 눈을 감고 펜이나 손가락 끝으로 양쪽 발바닥을 가볍게 건드려 보세요. 한쪽은 잘 느껴지는데 다른 쪽이 둔하다면 그건 뇌혈관계의 첫 균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검사를 알려드릴 때 어르신들은 종종 웃으며 말합니다. 박 선생, 운동시키려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몸의 말을 듣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3분만 꾸준히 하면 뇌졸중 고위험군의 80%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생명을 바꾸는 습관, 바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느 겨울 아침, 예전에 세수하다 넘어질 뻔했던 정태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매일 아침 검사하고 15분씩 걷습니다. 이제
다리가 안 떨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약이 아니라 관심이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무시할 때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한 번의 비틀거림, 한쪽 다리에 잠깐 저림, 아무렇지 않게 넘긴 작은 넘어짐, 그 모든 것이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대응하면 당신은 자신의 뇌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한다면 단 한 번의 밤새 혈압 상승, 한 번의 심한 스트레스만으로 약한 혈관은 터질 수 있고 그 순간 당신의 말, 기억, 걸음, 모든 것이 단 몇 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3분 자가 검사, 느낌을 기록하기, 5분 안정 후 혈압 측정, 미지근한 물 200ml 마시기, 그리고 절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119에 전화하거나 신경과가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가세요.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진료가 끝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고 나서 걷는 법을 배우지 마세요. 네, 철학처럼 들리지만 그건 제가 직접 겪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평생 우리를 지탱해 왔고 이제는 반대로 뇌가 위험할 때 신호를 주는 존재가 됩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그 한 걸음의 느낌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 느리다면 주의하고, 잠깐 저리면 기록하고, 이상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제때에 대응한 사람과 늦은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오늘 바로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혈관 보호 식단과 뇌 순환을 돕는 음식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두 다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뇌와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되니까요. 늦가을 어느 아침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이순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회색 털모자를 쓰고 걸음은 지난번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은 매일 아침 그 3분 검사 꼭 하고 있어요. 이젠 시장에서도 안 걸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드리며 말했죠. 역시 꾸준함이 최고의 약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순자 할머니처럼 제때 바뀐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았던 건 제가 도와드리기엔 너무 늦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 최영수 씨 70세 택시기사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아버지가 자꾸 오른쪽 다리가 피곤하다고 했어요. 밤에는 다리가 저리고 아침에 나가시다 문턱에서 자주 넘어지셨는데 그냥 운전 오래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CT 영상을 보자 뇌 중앙 부위에 이미 넓은 범위의 경색이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다음에 가족 중 누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와 최영수 씨의 차이는 단지 며칠 먼저 병원을 찾았느냐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방은 약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는 걸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혈관 보호 식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극단적인 금식도 없습니다. 단지 몸이 편안히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식습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혈관이 웃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200ml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토마토나 사과 몇 조각을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이 포함된 진짜 아침 식사. 삶은 달걀,
고등어 구이 혹은 구운 두부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 절대 매운 라면이나 짠찌개로 아침을 시작하지 마세요. 자고 일어난 직후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소금이 많으면 뇌혈관 압력이 급상승합니다.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닭가슴살, 찐 채소, 현미나 잡곡밥을 권합니다. 한국 분들께는 김치를 완전히 끊으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에 한번 헹구고 꼭 짜서 나트륨을 줄이세요. 저녁은 가볍게 하세요. 싱겁게 끓인 된장국, 데친 채소, 조금의 콩이나 생선구이면 충분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식사하지 마세요. 하루물 섭취량은 1.5리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조합니다. 뇌혈관을 위한 3대 황금 식품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닌 이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식품군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 청어, 연어 같은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줍니다. 둘째는 초록색 채소와 붉거나 보랏빛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석류 같은 것들이죠. 이 식품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식사에 이런 색을 한 가지 이상 넣는 것만으로도 뇌혈류 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검은콩 같은 음식에는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로 가는 혈류를 돕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가 최고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뿐 아니라 저는 모든 환자에게 진짜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이순자 할머니에게는 저녁 식사 후 공원 20분 산책이 그것이었고 정태수 씨에게는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하니까요.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고 혈관의 직경이 넓어지며 뇌가 더 많은 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 주 5회만 실천해도 뇌졸중 위험을 약 25%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작은 쪽지에 이런 말을 써서 드립니다.